실패하면 한국은 영원히 중동에서 추방입니다. 사우디 왕족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독일과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태우고 도망친 죽음의 사막, 한국이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유럽 전문가들은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무슨 배짱으로. 다들 팝콘이나 준비하세요. 60년간 단 한 방울의 물도 없던 저주받은 땅. 그런데 한국인 단 5명이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우리들의 형제입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은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십니까? 석유는 펑펑 솟아나는데 물 한 방울이 황금보다 비싼 이 아이러니를. 저는 함단 알라시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룰라 지역에서 52년을 살아왔습니다. 왕실의 먼 친척이자 지역 수자원청장이지만 내 손녀 하나 살릴 물도 구하지 못하는 무능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함단 청장님, 라야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깨끗한 물 없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병상에 누운 7살 라야의 입술은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이 아이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였는데 우리에게는 짠물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룰라 지역은 65년째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물 배급 시간을 놓치면 그날은 물 없이 살아야 하니까요. 낡은 픽업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습니다. 배급소까지 25km를 달려가면 이미 200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0리터.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지하수는 염도가 4.5%입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물이죠.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저주받은 물입니다. 88세 할머니 파티마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이 땅에도 맑은 샘물이 있었단다. 그리고 꿈에서 봤어. 동쪽 바다 끝에서 작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가져다 줄 거야. 저는 그저 노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수자원청장이 되었을 때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 깨끗한 물을 가져오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독일 지멘스가 왔습니다. 3년간 작업하고 12억 달러를 태운 뒤 떠났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열기를 견디지 못했다면서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왔습니다. 펜타곤 기술이라고 자랑했지만 6개월 만에 모래먼지에 장비가 마비됐습니다. 일본도 왔습니다. 중국도 왔습니다. 프랑스도 왔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15년 동안 8개국이 도전했고 50억 달러가 사막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청장님 큰일입니다. 이번 달 물 공급이 30% 줄어든답니다. 담수화 시설이 또 고장났어요. 저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야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오세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된 라야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입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깨끗한 물이 없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듭니다. 6개월. 단 6개월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청사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친 듯이 검색을 했습니다. 해수담수화 최신 기술, 초고염수 정화 방법, 사막 물 부족 해결 사례. 그때 눈에 띈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K워터,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성공, 하루 10만 톤 생산, 염도 4.5% 초고염수도 99.9% 담수화 성공, 4.5%. 우리 지하수와 정확히 같은 농도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김치와 케이팝 말고는 아는 게 없었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라야에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국제 입찰 공고를 작성했습니다. 아룰라 지역 긴급 담수화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72시간 내시연 가능 기업만 지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독일은 준비하는 데만 1년이 걸렸는데 72시간이라니 미친 소리였죠. 직원들도 말렸습니다. 청장님 이런 조건으로는 아무도 안 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최소한 6개월은 줘야 합니다. 하지만 라야에게는 6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3일 후 단 한 곳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K워터입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48시간이면 됩니다. 48시간이라고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라야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국팀을 기다리며 병원에서 라야를 지켰어요. 그러다 문득 지난 15년간의 실패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라야를 지키며 지난 15년을 떠올렸어요. 우리 지역이 어떻게
기술 강대국들의 무덤이 됐는지 하나하나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이었죠. 12년 전 지멘스와 라인워터 컨소시엄이 의기양양하게 도착했어요. 프리드리히 밀러 박사는 2m가 넘는 거구였어요. 독일 공학의 정밀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설계도만 1000페이지가 넘었어요. 모든 걸 계산하고 예측했다고 자랑했죠. 첫 1년은 설계와 토목공사였어요.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기초를 다졌죠. 완벽한 기초가 있어야 완벽한 시설이 됩니다. 독일인들은 정말 꼼꼼했어요. 나사 하나까지 설계도와 똑같이 맞췄죠. 2년째, 거대한 역삼투압 장치들이 도착했어요. 각각 50톤이 넘는 탱크들이 크레인으로 설치됐죠. 이 필터는 0.0001미크론까지 걸러냅니다. 시운전날 전국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어요. 첫물이 나왔을 때 박수가 터졌죠. 투명하고 맑았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후 문제가 시작됐어요. 필터가 막혔습니다. 교체해야 해요. 벌써? 6개월은 쓴다고 했잖아요. 사우디 바닷물은 예상보다 불순물이 많네요. 필터 하나에 100만 달러. 일주일마다 교체하면 연간 50억 달러. 더 큰 문제는 여름이었어요. 기온이 섭씨 50도를 넘자 장비들이 하나둘 멈췄죠. 냉각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 전력 소비가 3배로 늘어요. 결국 3년 만에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12억 달러짜리 고철 덩어리만 남았죠. 두 번째는 미국이었어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죠. 소형 모듈 방식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동하면 돼요. 스티브 앤더슨이라는 엔지니어가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어요. 미해군 잠수함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바닷속에서도 작동하죠. 컨테이너 크기의 모듈 20개가 설치됐어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죠. 처음 3개월은 완벽했어요. 하루 5만 톤씩 깨끗한 물이 생산됐죠. 그런데 첫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전자보드가 모두 타버렸어요. 모래가 어떻게 들어간 거죠? 밀폐했는데 0.01미크론 크기 모래는 막을 수 없어요. 미국 본사에서 엔지니어 30명이 추가로 왔어요. 한 달간 원인을 분석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죠. 사막용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2년은 걸릴 거예요. 우리에게 2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어요. 세 번째는 일본 미쓰비시였어요. 그들의 접근은 또 달랐죠. 작지만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야마모토 상무는 예에 바르고 성실했어요. 일본 팀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들이 만든 시설은 예술품 같았어요. 모든 파이프가 정확히 직각으로 꺾이고 나사 하나도 삐뚤지 않았죠. 물도 정말 깨끗했어요. 일본 생수보다 더 맑다고 자랑했죠.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월 운영비가 얼마죠? 1,500만 달러입니다. 뭐라고요? 부품을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야 해요? 현지 부품은 정밀도가 떨어져요. 우리 지역 1년 예산이 5천만 달러였어요. 물값이 석유값의 10배가 되는 셈이었죠. 네 번째는 중국이었어요. 가격은 10분의 1, 성능은 똑같습니다. 베이징에서 온왕 회장은 큰 소리쳤죠. 확실히 쌌어요. 독일 가격의 10분의 1이었죠. 공사도 빨랐어요. 중국 인부 500명이 와서 3개월 만에 완성했죠. 가동 첫날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역시 중국이야. 사람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일주일 후 물색이 이상해졌어요. 노란색이 돌더니 냄새도 났죠. 파이프가 부식됐어요. 싸구려 재질이라 필터도 가짜예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6개월 만에 시설 전체를 철거해야 했어요. 프랑스 베올리아는 더 황당했어요. 유럽 최대 물 기업이라며 왔는데 설계만 1년을 했어요. 완벽한 설계가 성공의 90%입니다. 회의만 300번은 한 것 같아요. 커피 마시며 토론만 하고 일은 안 했죠. 결국 설계도만 남기고 철수했어요. 현지 조건이 너무 열악해요. 이스라엘 기업도 왔었죠. 기술은 정말 뛰어났어요. 사막 국가답게 물 문제를 잘 이해했죠.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시작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기업과는 거래 못해. 정부에서 거부했거든요. 15년 동안 이런 실패가 계속됐어요. 총 50억 달러를 날렸죠. 우리 지역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로 낙인 찍혔어요. 그래서 이번 입찰 공고를 낼 때 조건을 붙인 거예요. 72시간 내시연.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죠. 그동안 최소 1년씩 걸렸는데 72시간이라니? 직원들도 모두 반대했어요. 미친 조건이에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하시게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라야가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한 곳에서 답이 왔어요. 한국 K워터. 72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어요.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독일도 미국도 실패한 걸 어떻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었죠.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합니다. 한국 기업의 답장을 받은 그날 밤, 할머니 파티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함단아, 내가 또 그 꿈을 꿨어. 88세의 할머니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무슨 꿈이요? 할머니? 동쪽 바다 너머에서 작은 사람들이 오는 꿈. 그들이 손에 바다를 들고 왔더구나. 할머니는 종종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예지몽을 꾼다고 소문이 났었죠. 할머니, 한국이라는 나라 아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 그래. 동쪽 바다 너머, 해가 뜨는 곳의 나라. 소름이 돋았어요. 할머니가 한국을 알 리 없었거든요. 할머니, 한국 회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온대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들이야. 내 꿈에 나온 사람들. 작지만 강한 사람들. 그들이 기적을 일으킬 거야. 다음날 아침, 지역의회를 소집했어요. 아룰라 지역 장로 20명이 모였죠. 한국 기업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한국. 그게 어디 있는 나라야? 압둘 장로가 코웃음 쳤어요.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아니야? 김치 만드는 케이팝 하는 애들 나라잖아. 차미르 부지사가 팔짱을 꼈어요. 독일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맞아. 또 시간 낭비야. 반대가 쏟아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여러분, 라야가 죽어가고 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더러운 물 마시고 병 들어가고 있어요. 이대로 포기할 건가요? 칼리드 의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함단, 우리도 알아. 하지만 15년 동안 실패만 했잖아. 이번이 다를 거란 보장이 있어? 없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그때 막내 의원인 나세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찬성합니다. 한국 휴대폰 쓰는데 정말 좋아요. 그게 물 기술과 무슨 상관이야?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삼성, LG, 현대, 다 한국 기업이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한국 제품을 많이 쓰고 있었죠. 투표 결과는 11대 9. 간신히 통과됐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72시간 내에 증명 못하면 즉시 철수. 동의합니다. 그날 오후, 한국 K워터에 정식 초청장을 보냈어요. 답장은 즉시 왔어요. 3일 후 도착합니다. 팀장 강태원 외 4명. 5명? 고작 5명? 독일은 50명. 미국은 30명이 왔었는데 불안했지만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라야가 갑자기 일어나 말했어요. 할아버지, 꿈에서 봤어요. 바다가 사막으로 걸어오는 걸. 바다가 걸어온다고? 네. 작은 아저씨들이 바다를 등에 지고 왔어요. 라야도 할머니처럼 같은 꿈을 꾼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애도 비슷한 꿈을 꿨대요.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꿈이었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팀이 도착하는 날, 킹칼리드 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솔직히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할 게 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게이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보고 더욱 실망했어요. 5명 모두 키가 작았어요. 제일 큰 사람도 175cm 정도? 짐도 초라했어요. 캐리어 몇 개와 박스 두어 개가 전부였죠. 안녕하세요. 강태원입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45살 정도로 보였는데 평범한 회사원 같았어요. 근육질 독일 엔지니어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장비는 이게 다인가요? 아, 컨테이너 2개가 내일 도착해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컨테이너 2개? 독일은 30개를 가져왔는데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차 안에서 강태원 씨가 갑자기 아랍어로 말했어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발음이 완벽했어요. 아랍어를 하시네요. 조금요. 쿠웨이트 프로젝트 때 배웠어요. 쿠웨이트요? 네. 거기서도 비슷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희망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숙소에 짐을 푼 뒤 강 팀장이 현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폐허가 된 독일 시설로 안내했죠. 녹슨 파이프와 부서진 탱크들이 을씨년스럽게 서 있었어요. 실패의 무덤이에요. 제가 자조적으로 말했죠. 강 팀장이 천천히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쓸만한 게 많네요. 뭐가요? 다 고철인데 파이프는 멀쩡해요. 탱크도 청소하면 쓸 수 있고요. 다른 팀원들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기 시설도 살릴 수 있겠네요. 기초 공사는 정말 잘해놨어요. 독일답네. 그들은 실패의 잔해에서 가능성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인 캅사를 내놨는데
한국팀이 맨손으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게 맞죠? 어떻게 아셨어요? 사우디 문화를 공부했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독일팀은 포크를 요구했고 미국팀은 햄버거를 찾았었는데 식사 후 강 팀장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함단 청장님, 72시간 드리겠다고 했죠? 네, 그게 조건이에요. 48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모레 아침 9시, 정확히 48시간 후에 깨끗한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친 자신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갔죠. 그날 밤, 할머니가 또 저를 부르셨어요. 함단아, 내일부터 기적이 시작될 거야. 어떻게 아세요? 느껴져. 65년 만에 단비가 올 거야. 다음날 아침 7시, 한국팀이 벌써 현장에 나와 있었어요. 일찍 나오셨네요. 시간이 없잖아요. 48시간이니까. 강태원 팀장은 이미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을 소개받았는데 각자 전문 분야가 있었어요. 박성우입니다. AI 시스템 담당이에요. 최윤서예요. 신소재 필터 전문가입니다. 김태경입니다. 전기 제어 맡았어요. 이재원이에요. 기계 설비 담당입니다. 5명 모두 40대 초중반이었어요. 젊지도 늙지도 않은 가장 경험이 풍부한 나이였죠. 오전 8시, 컨테이너 2개가 도착했어요. 이게 다예요? 네. 핵심 장비만 가져왔어요. 컨테이너를 열자 의외로 작은 장비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죠? K워터가 10년간 개발한 스마트 담수화 모듈이에요. 크기는 냉장고만 했지만 묵직해 보였어요. 이 작은 게 하루에 몇 톤이나 처리해요? 하나당 1000톤이요. 불가능해요. 독일 장비는 이것의 100배 크기였는데 강 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효율이 중요하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네. 이번엔 한국이래. 저 조그만 사람들이 뭘 하겠어?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압둘 장로가 직접 나와서 비아냥거렸죠. 장비가 초라하네. 장난감 같아. 강 팀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48시간만 기다려주세요. 헛수고야. 독일도 3년 걸렸는데 그때 최윤서 박사가 뭔가를 꺼냈어요. 하얀색 얇은 막 같은 거였죠. 이게 뭐예요? 그래핀 산화물 필터예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죠. 이 얇은 게 뭘 걸러낸다고? 최 박사가 시범을 보였어요. 진흙물을 필터에 부었더니 맑은 물이 나왔어요. 말도 안 돼. 구경하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박성호 박사는 노트북을 펼쳐 뭔가를 빠르게 입력했어요. 현지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어요. 기온, 습도, 염도, 모래 입자 크기. 그게 왜 필요하죠? AI가 최적 조건을 찾아요. 매 순간 자동으로 조정하죠. 이재원 씨와 김태경 씨는 독일이 남긴 파이프를 점검했어요. 이거 쓸만하네요. 청소만 하면 돼요. 전기 배선도 살릴 수 있어요. 독일 제품이라 튼튼해요. 그들은 버려진 장비들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이 도시락을 꺼냈는데 김밥이었어요. 같이 드실래요? 마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김밥이에요. 한국 음식이죠. 아이들이 처음엔 경계했지만 한 입 먹고는 좋아했어요. 맛있어요. 밥이랑 야채가 같이 있어요. 라야도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강 팀장이 라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라야예요. 예쁜 이름이네. 아프니? 네. 신장이 안 좋아요. 강 팀장이 라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이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거야. 약속해. 정말요? 응. 아저씨가 거짓말하면 한국까지 찾아와도 돼. 라야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오후 작업이 본격화됐어요. 한국팀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1번 모듈 설치 완료. 전원 연결 확인. 필터 장착 시작. 독일팀은 명령하고 지시했지만 한국팀은 직접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장비를 나르고 파이프를 연결했죠. 기온이 섭씨 47도까지 올랐어요. 괜찮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국 여름이 더 힘들어요. 그들은 웃으며 일했어요. 저녁 6시, 첫날 작업이 끝났어요. 벌써 50% 완성했어요. 하루 만에요? 내일 오전이면 시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은 설계만 6개월 했는데 그날 저녁 한국팀을 위해 특별 만찬을 준비했어요. 양고기 구이와 전통 요리들이었죠. 맛있네요. 한국 양념갈비 같아요. 그들은 뭐든 맛있게 먹었어요.
강 팀장이 제게 물었어요. 함단 청장님, 왜 72시간 조건을 거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못할 거라고. 그런데 왜 저희를 부르신 거죠? 할머니의 꿈 때문이에요. 할머니 얘기를 하자 강 팀장이 진지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사막에 가서 물을 만들어 주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됐죠.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운명적인 만남 같았거든요. 식사 후 한국팀은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밤에도 일하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약속은 지켜야죠. 헤드램프를 쓰고 밤새 일하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르다. 진심이 느껴진다. 새벽 2시까지 창밖을 보니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6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은 이미 작업 중이었어요. 벌써 시작하셨네요. 강태원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오늘이 승부예요. 정오까지 시운전을 끝내야 합니다. 현장은 전날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4개의 스마트 모듈이 파이프로 연결되고 제어실에는 모니터가 설치돼 있었죠. 이게 하룻밤 사이에 팀워크가 좋아서요. 박성호 박사가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AI 제어 화면이에요. 실시간으로 모든 걸 감시하죠.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물 온도 42도, 염도 4.5%, 탁도 320. 이 데이터로 뭘 하죠? AI가 매초 최적 조건을 계산해요. 필터 압력, 전력, 유속을 자동 조절하죠. 최윤서 박사는 필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그래핀 필터가 핵심이에요. 구멍 크기가 0.3나노미터. 물 분자만 통과시켜요. 그럼 염분은 100% 차단이죠. 바이러스도 못 통과해요. 오전 9시,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끝난다며? 설마 진짜 되겠어? 의구심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압둘 장로도 왔어요. 실패하면 당장 떠나는 거야. 네. 약속드릴게요. 강 팀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10시 30분, 첫 시운전 준비가 끝났어요. 전원 연결, 펌프 가동, 우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닷물이 빨려 들어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1분, 2분, 3분.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야? 역시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경보음이 울렸어요. 1번 필터 막힘. 최 박사가 달려갔어요. 모래가 예상보다 많네요. 전처리 필터를 추가해야 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2시간이요. 벌써 24시간이 지났어요. 남은 시간은 24시간뿐이었죠. 한국팀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대응했어요. 플랜 B 실행. 김태경 씨가 예비 필터를 가져왔어요. 이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독일팀이 버린 필터를 개조한 거였어요. 이걸 전처리 필터로 쓰면 돼요. 2시간 동안 미친 듯이 작업했어요. 파이프를 자르고 용접하고 연결했죠. 정오가 넘어 오후 1시. 다시 가동. 이번엔 달랐어요. 펌프 소리가 안정적이었죠. 5분 후 첫 번째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뿌했어요. 아직 짜요. 시음한 직원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실망의 한숨이 터졌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박성호 박사가 소리쳤어요. 잠깐, 이건 파이프에 남아있던 물이에요. 10분만 더 기다려보세요.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두 번째 물이 나왔어요. 이번엔 투명했어요. 시음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맛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순수한 물은 무미무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염도 측정 0.02%, 음용수 기준 통과,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강 팀장은 진정시켰어요. 아직이에요. 24시간 연속 가동을 해야 진짜예요. 오후 내내 시스템을 모니터링했어요. 매시간 수질을 검사했죠. pH 7.2. 완벽해요. 탁도 0.1. 수돗물보다 깨끗해요. 저녁 7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력이 차단됐어요. 정전이다. 사우디의 고질적 문제였죠. 하루에 한두 번은 정전이 됐거든요. 발전기는 고장났어요. 부품이 없어서. 절망적이었어요. 전력 없이는 펌프가 멈추고 필터가 막힐 거예요. 그때 이재원 씨가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차 배터리를 쓰면 돼요. 뭐라고요? 트럭 열대 배터리를 연결하면 2시간은 버텨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트럭을 몰고 왔어요. 내 트럭 써.
내 것도 15대의 트럭이 모였어요. 케이블로 배터리를 연결하니 임시 전원이 됐죠. 천재예요.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어요. 밤 10시, 전기가 복구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3번 모듈 압력 이상, 뭔가가 막힌 것 같았어요. 김태경 씨가 파이프를 분해했어요. 해파리다. 죽은 해파리가 파이프를 막고 있었어요. 크린 필터가 필요해요. 또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았어요. 철망을 구해서 필터를 만들었죠. 새벽 2시,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왔어요. 시간당 200톤 생산 중 하루면 5,000톤이에요. 우리 마을이 하루 쓰는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7시, 약속 시간 2시간 전이었어요. 마을 사람 500명이 모여들었어요. 할머니도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죠.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야. 라야도 왔어요. 아저씨, 물 나와요? 강 팀장이 라야를 안아 올렸어요. 지금 보여줄게. 큰 호스를 연결해서 임시 수영장에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우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 물이다. 깨끗해. 사람들이 앞다퉈 물을 마셔봤어요. 달아요. 시원해요. 65년 만에 마시는 진짜 물이야.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어릴 때 마셨던 그 물맛이야. 60년 전 샘물 맛이란다. 압둘 장로도 인정했어요. 믿을 수 없네. 정말 해냈어. 오전 9시 정각. 정확히 48시간이 됐어요. 강태원 팀장이 선언했어요. 약속대로 48시간 만에 성공했습니다. 48시간의 기적을 축하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샌드스톰이다. 사우디의 공포, 모래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시속 100km의 모래바람이 모든 걸 덮쳐왔죠. 시스템을 멈춰야 해요. 모래가 들어가면 다 망가져요.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강태원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계속 가동해야 해요. 멈추면 필터가 굳어요. 미쳤어요? 장비가 다 박살날 텐데. 박성호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어요. AI가 자동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화면을 보니 시스템이 스스로 조정되고 있었어요. 필터 압력 상승 감지, 역세척 모드 전환, 유입구 각도 조정, 모래 유입 최소화. 하지만 바람은 점점 강해졌어요. 쾅!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전력선이 끊어졌어요. 메인 전력 케이블이 날아온 철판에 잘린 거였어요. 시스템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때 이재원 씨가 절연 장갑을 끼고 뛰어갔어요. 위험해요. 모래바람 속에서 끊어진 전선을 맨손으로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스파크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연결됐어요. 전원 복구.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1번 모듈 필터 막힘 80%, 2번도 70%. 모래가 필터를 막고 있었어요. 최윤서 박사가 비상 계획을 제안했어요. 수동으로 역세척해야 해요. 번갈아 가면서요. 폭풍 속에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국팀 5명이 보호 장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모래바람에 한 치 앞도 안 보였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1번 역세척 시작. 뜨거운 물을 역류시켜 모래를 빼내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역세척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바람막이가 되어줬죠. 30분마다 교대하며 4시간을 버텼어요. 그런데 최악의 순간이 왔어요. 메인 펌프 고장. 심장부가 멈춘 거였어요. 예비 펌프는 없어요. 이건 한국에서 특별 제작한 거라. 모두가 절망했어요. 72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라야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아저씨, 이거요. 작은 돌멩이를 건넸어요. 이게 뭐니? 행운의 돌이에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강 팀장이 라야를 안아주며 돌을 받았어요. 그 순간 김태경 씨가 소리쳤어요. 찾았어요. 독일 펌프를 개조하면 돼요. 규격이 안 맞아요. 아니에요. 어댑터를 만들면 가능해요. 폐품 더미에서 독일제 펌프를 끌어왔어요. 이재원 씨가 즉석에서 용접을 시작했죠. 불꽃이 튀는 가운데 어댑터를 만들었어요. 크기가 안 맞아요. 5mm 차이가. 고무 패킹으로 메우면 돼요. 트럭 타이어를 잘라서 패킹을 만들었어요. 원시적인 방법이었지만 효과적이었죠. 새벽 3시. 개조 작업이 끝났어요. 펌프 재가동. 우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펌프가 돌기 시작했어요.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있었어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수질 검사를 해야 했거든요. 탁도가 너무 높아요. 응용 불가능 수준이에요. 필터가 손상됐나요? 최윤서 박사가 현미경으로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필터는 멀쩡해요. 파이프에 모래가 쌓인 거예요. 플러싱하면 되겠네요. 물이 너무 아까운데 처음 30분 생산량만 버리면 돼요. 30분 동안 더러운 물을 빼내고 다시 검사했어요. 탁도 0.05. 완벽해요. 염도 0.01%. 대장균 제로. 기적이었어요. 모래 폭풍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살아남았어요. 아침 7시.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시스템이 살아있어요. 폭풍을 견뎌냈어요. 강태원 팀장이 지친 얼굴로 웃었어요. 이제 진짜 증명됐네요.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한다는 거요. 함단 청장인 저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믿어주셔서요. 한국팀 5명 모두 얼굴이 모래투성이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마을 여인들이 물수건을 가져와 그들의 얼굴을 닦아줬어요. 영웅들이에요. 천사들이야. 라야가 강 팀장에게 다가왔어요. 아저씨, 이제 저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깨끗한 물 마시면 씩씩해질 거야. 그 순간 정부 관계자들이 도착했어요. 무슨 일이죠? 폭풍 피해 조사 왔는데. 와서 보세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걸 보고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어? 한국 기술이에요. 한국이 이런 기술이 있었다니. 즉시 리야드로 보고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죠. 왕세자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모래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강태원 팀장이 마을 광장에 임시 분수대를 설치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버튼을 누르자 맑은 물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와, 하아.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65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한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이었죠. 차가워요. 깨끗해요. 진짜 물이에요. 어른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뿌리고 입으로 마셔봤죠. 단물이야. 어릴 때 우물물 같아. 눈물이 나네. 88세 파티마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65년이야. 65년 만에 마시는 진짜 물이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으니. 압둘 장로도 다가왔어요. 처음엔 비웃었던 그분이었죠. 내가 잘못 봤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만. 그리고 강태원 팀장에게 절을 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마을 여인들은 물을 받아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제 진짜 차를 끓일 수 있어. 빨래가 깨끗해질 거야. 아이들 목욕시킬 수 있어. 65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점심 무렵,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라야가 스스로 일어나 걸었어요. 할아버지, 나 힘이 나요. 깨끗한 물을 마신 지 하루 만에 기력을 되찾은 거였어요. 의사가 와서 검사를 했어요. 놀라워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벌써 30% 떨어졌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탈수가 해결되면서 신장이 회복되고 있어요. 라야가 강태원 팀장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저씨 고마워요. 이제 아프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던 한국 팀원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최윤서 박사가 수질 검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이 물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pH 7.1, 이상적인 중성, 용존 산소 8.5 ppm, 최적 상태, 미네랄 밸런스 완벽, 한마디로 생수 품질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박성호 박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에요. 휴대폰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어떻게 쓰는 거죠? 앱을 깔면 돼요. 수질, 생산량, 장비 상태를 언제든 볼 수 있죠. 디지털에 약한 노인들도 쉽게 배웠어요. 와, 신기하네. 한국은 정말 앞서가는구나. 오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재원 씨가 마을 청년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이 시스템 관리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렵지 않아요. 필터 교체법, 압력 조절법, 비상시 대처법. 차근차근 설명하니 다들 이해했어요.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니 더 이상 외국 기술자를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김태경 씨는 전기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면 전기료도 절약돼요. 정전이 나도 작동하고요. 네. 배터리가 있어서 8시간은 버텨요.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잔치를 열었어요. 65년 만에 축제였죠. 양을 잡고 쿠스쿠스를 만들고 대추야자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물 걱정 없이 요리해. 설거지도 실컷 할 수 있어. 한국 팀을 위한 특별석이 마련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사 인사를 했죠. 샤크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은인이에요. 알라의 축복이 있기를. 강태원 팀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우리가 더 감사합니다. 믿고 기회를 주셔서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이에요. 잘 사용하세요.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아랍 노래였는데 물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죠. 사막의 강이 흐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을. 모두가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도 손뼉을 치며 리듬을 맞췄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재원 씨가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구슬픈 멜로디에 모두가 숙연해졌죠. 무슨 노래예요? 한국의 민요예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죠. 우리도 물을 그리워했어요. 65년 동안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어요. 분수대에서는 계속 물이 솟구쳤고요. 라야가 강태원 팀장 옆에 앉아 물었어요. 아저씨,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응. 작지만 강한 나라야. 왜 강해요? 포기하지 않거든. 어려워도 계속 도전해.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희도 65년을 견뎠잖아. 파티마 할머니가 다가와 강태원의 손을 잡았어요. 내 꿈이 맞았어. 동쪽 바다 너머 작은 사람들. 그들이 바다를 사막으로 가져올 거라고.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강태원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정이 넘어서도 축제는 계속됐어요. 아이들은 분수대에서 놀고 어른들은 이야기꽃을 피웠죠. 새벽 2시, 한국팀이 숙소로 돌아가려 하자 마을 사람들이 막았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요. 최고의 방을 드릴게요. 5가정이 한국 팀원들을 한 명씩 모셨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기적의 72시간이 끝난 다음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님이 오신다. 사우디의 실권자가 직접 온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마을은 발칵 뒤집혔죠. 왕세자님이 우리 마을에? 65년 만에 처음이야. 오전 10시 헬리콥터 5대가 도착했어요. 왕세자가 내리자 모두가 예를 표했죠. 37살의 젊은 왕세자는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한단 청장, 보고받았네. 72시간 만에 성공했다고? 예, 전하. 한국팀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왕세자가 강태원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팀장인가? 예, K워터의 강태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왕세자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한국어를 하시네요. 조금요.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죠. 왕세자가 직접 시설을 둘러봤어요. 이 작은 장비가 하루 5,000톤을? 네. 모듈을 추가하면 10만 톤도 가능합니다. 박성호 박사가 모니터를 보여드렸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사우디 전역에 적용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면 되죠. 왕세자가 직접 물을 마셔봤어요. 정말 깨끗하군. 에비앙보다 낫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비전 2030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겠다. 비전 2030은 사우디의 국가개혁 프로젝트였어요. 전국 200개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겠다. 예산은 500억 달러를 배정한다. 한국을 독점 파트너로 지정한다. 믿을 수 없는 규모였어요. 강태원 팀장도 놀란 표정이었죠. 저희가 그 정도 규모를 할 수 있지? 한국의 기술력을 믿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세자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고통이 끝났다. 이제 사우디 전체가 바뀔 것이다. 그리고 라야를 보고 다가갔어요. 네가 라야구나. 많이 아팠다고?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한국 아저씨들 덕분이에요. 왕세자가 라야를 안아 올렸어요. 맞아.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왕세자가 말했어요. 사실 15년 전부터 지켜봤네. 모든 선진국이 실패하는 걸 봤지.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도 50년 전엔 가난했네. 물도 부족하고 자원도 없었지. 하지만 그들은 해냈어. 한강의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믿었네. 강태원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사막을 알아요. 한국 서해안도 간척지라 염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했죠.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군. 식사 후 왕세자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한국과 사우디가
물기술 동맹을 맺겠다.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 사우디 K워터를 만들 것이다. 본사는 리야드, 연구소는 서울. 청년 1000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낸다. 물 기술을 배워오라. 함단 청장인 저도 임명장을 받았어요. 함단, 자네가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야. 전하, 72시간 조건을 건 용기를 받네. 자네가 적임자야. 왕세자가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이 마을을 물기술 시범 도시로 지정한다. 10억 달러를 투자해 중동 최고의 물 도시를 만들겠다. 헬리콥터가 떠난 후 마을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우리가 시범 도시라니 10억 달러면 얼마야? 일자리가 수천 개 생길 거야. 한국 팀도 기뻐했어요. 정말 큰 프로젝트네요. 한국 기업들에게도 대박이에요. 저녁 정부에서 실무진이 도착했어요. 계약서를 들고 왔죠. K워터 독점 계약서입니다. 1차 프로젝트만 50억 달러예요. 강태원이 본사와 통화한 후 서명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위해 그날 밤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CNN, 한국, 사우디 물시장 독점, BBC, 72시간의 기적, 500억 달러 잭팟, 알자지라, 사막의 강을 만든 한국 기술,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죠. K워터 주가 상한가, 한국 물 기술 세계 최고 인정, 중동 진출 교두보 확보. 마을 사람들은 한국 팀을 영웅으로 대했어요.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바꿨어요. 우리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룰라 지역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엔지니어 200명이 추가로 왔어요. 대규모 담수화 플랜트 공사가 시작됐죠. 축구장 20개 크기예요. 하루 100만 톤 생산 목표. 중동 최대 규모가 될 거예요. 공사 현장은 활기가 넘쳤어요. 한국 기업 10곳이 참여했죠. 두산중공업이 메인 설비를, LG화학이 필터를, 삼성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어요. 한국 기업 연합군이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공사 속도였어요. 한국 속도가 뭔지 보여주자.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사가 계속됐어요. 3교대로 24시간 진행됐죠. 독일이 3년 걸릴 걸 6개월 만에 끝내려 했어요. 마을 청년 500명이 일자리를 얻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이 생겼어. 월급도 2배야. 기술도 배울 수 있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교육했어요. 이렇게 용접하면 더 튼튼해요. 배관은 이 각도가 최적이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인공수로 공사 시작. 플랜트에서 마을까지 20km 수로를 만드는 거였어요. 폭 10m, 깊이 3m의 대운하였죠. 사막의 강을 만든다니 65년 만의 꿈이야. 굴착기 50대가 동원됐어요. 한국 포스코 건설이 특수공법을 사용했죠. 콘크리트 라이닝으로 누수를 막아요. 100년은 쓸 수 있을 거예요. 공사 도중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지하 수맥이다. 플랜트 아래 거대한 지하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염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 시스템으로 정화하면 되죠. K워터 기술로 지하수도 담수화할 수 있었어요.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죠. 5개월째. 마침내 디데이가 왔어요. 플랜트 준공식이었죠. 왕세자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한국 대통령 특사도 함께였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레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줄기가 쏟아졌어요. 분당 1000톤의 물이 수로로 흘러들어갔죠. 와! 수만 명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맑고 투명한 물이 사막을 가로질러 흘렀어요. 강이다. 진짜 강이야. 65년 만에 우리 땅에 강이 흐른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뛰어들었어요. 차가워요. 깨끗해요. 수영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참지 못하고 들어갔어요. 어릴 때 꿈꿨던 장면이야. 물에서 놀 수 있다니. 파티마 할머니는 강둑에 앉아 발을 담갔어요. 9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알라의 축복이 한국을 통해 왔구나. 라야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물속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나 이제 수영 배울 거야. 강태원 팀장이 라야에게 다가왔어요. 1년 만에 재회였죠. 라야야, 정말 건강해졌구나.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이제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려고요. 수로 양쪽으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농장을 만들자. 야자수를 심자. 공원을 조성하자. 정부 지원으로 대규모 녹화 사업이 시작됐어요. 한국 농업 전문가들도 왔죠.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를 개량했어요. 물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농사가 가능해요. 3개월 만에 첫 수확이 있었어요. 토마토가 열렸어. 오이도 있어. 상추가 이렇게 싱싱하다니.
65년 만에 자급자족이 가능해진 거예요. 마을에 호텔도 생겼어요. 물의 도시 아룰라라는 브랜드로 관광객을 유치했죠. 사막의 강을 보러 오세요. 한국 기술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하루 1000명씩 관광객이 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도 많았죠. 우리 기술이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마을 수입이 100배 늘었어요. 이제 물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어. 미래가 생겼어. 저녁마다 강변에서 축제가 열렸어요. 한국 음악과 아랍 음악이 어우러졌죠. 아리랑과 야라엘이 함께 울려 퍼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과 마을 사람들이 가족이 됐어요. 형님, 동생, 국경과 언어를 넘은 진정한 우정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아룰라는 이제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사막의 베니스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수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재개발됐어요. 강변 카페, 레스토랑, 공원이 줄지어 들어섰죠. 물이 있으니 도시가 살아났어. 예전엔 상상도 못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농업이었어요. 사막이 농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토마토 수출 1000톤, 대추야자 생산량 3배 증가, 수박이 이렇게 달 수가.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도왔어요. 사막 농업의 새 모델을 만들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하죠. 비닐하우스 안에는 첨단 장비가 가득했어요. 온도, 습도, 일조량 자동 조절, 물 한 방울도 낭비 없이. 라얀의 학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영장이 생기고 과학실에 정수기가 설치됐죠. 이제 과학 실험도 마음껏 해요. 수영 수업도 있어요. 라얀은 반장이 됐어요. 장래 희망은 물과학자예요. 한국 아저씨들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마을 청년 30명이 한국 유학을 떠났어요. 한국 기술을 제대로 배워올게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가 될 거예요. K워터는 장학금을 지원했죠. 기숙사도 제공하고 멘토도 붙여줬어요. 함단 청장인 저도 한국을 방문했어요. 부산 기장군 해수담 수화 시설을 견학했죠. 이게 우리 시스템의 원조군요. 여기서 기술을 완성했어요. 서울 본사도 방문했어요. 직원이 2000명이나 되더군요. 사우디 프로젝트 덕분에 2배로 늘었어요.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연구소였어요. 차세대 담수화 기술 개발 중이에요. 에너지 소비 50% 절감이 목표죠. 사우디 환경에 최적화된 신기술도 연구해요. 사우디를 위한 전담팀이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사우디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한국 정부도 전폭 지원했어요. 그린 뉴딜의 성공 사례, K워터의 쾌거, 아룰라로 돌아온 후 더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사우디 전역 200개 도시 사업 시작. 한국 기업 50곳이 참여했어요. 일자리 10만 개가 생겼죠. 한국 사우디 경제 협력의 새 장.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건 기술 이전이었어요. 이제 사우디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부품의 50%를 현지 생산해요. 진정한 동반 성장이었죠. 파티마 할머니가 90세 생일을 맞았어요. 마을 전체가 축하했죠. 할머니 예언이 맞았어요. 동쪽 바다 너머 사람들이 정말 왔어요. 할머니가 강태원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물 걱정 없이 살 테니. 강태원이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어요. 한국 전통 찻잔이에요. 이제 깨끗한 물로 차를 드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년째 되는 날,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국 대통령 특사와 사우디 왕세자가 아룰라에서 만났어요. 물 기술 동맹 이점형을 선언했죠. 이제 중동 전체로 확대합니다. 1000억 달러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모든 걸프 국가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한국을 믿습니다. 아룰라의 기적을 우리도 원해요. 강태원은 중동 총괄 사장이 됐어요. 책임이 무겁지만 해낼 겁니다. 라야가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어요. 한국어와 아랍어로 완벽하게 말했죠. 저는 물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해서 사우디의 물 박사가 될 거예요. 청중들이 기립 박수를 쳤어요. 회담 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됐어요. 한 사우디 물기술연구소 설립, 양국 청년 10,000명 교환 프로그램, 그린 수소 생산 협력, 미래 도시 네옴의 세계 최대 담수화 단지, 함단 청장인 저는 중동물위원회 의장이 됐어요. 72시간의 도전이 이런 결과를 만들다니. K워터는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세계 1위 물기업 등극.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아룰라 주민 5만 명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에요.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마지막 날, 송별 만찬이 열렸어요. 한국팀 200명이 이제 귀국해야 했거든요. 가지 마세요. 여기 남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강태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기술은 남아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파티마 할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줬어요. 이건 우리 가문의 보물이야. 100년 되는 주전자였어요. 물을 담는 가장 귀한 그릇이지. 이제 깨끗한 물을 담아 쓰렴. 강태원이 무릎 꿇고 받았어요. 평생 보물로 간직하겠습니다. 라야가 편지를 줬어요. 한국 가면 읽어주세요.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 편지를 읽었대요. 아저씨,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릴게요. 3년 후 한국에서 만나요. 물 박사가 되어서요. 라야가 강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해요. 지금도 사우디 아룰라에는 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65년의 갈증을 단 72시간 만에 해결한 한국 기술의 기적?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넘어선 신뢰, 진정성이 만든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의 결과였죠. 함단 청장은 지금 중동 전체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총책임자가 됐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물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라야는 지금 한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2학년이죠. 3년 후면 박사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제 꿈은 전 세계 물 부족 국가를 돕는 거예요. 강태원 사장은 여전히 매년 아룰라를 방문한대요. 그곳은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파티마 할머니는 93세가 되셨어요. 여전히 건강하게 맑은 물을 마시며 행복해 하신대요. 한국과 사우디의 물 동맹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까지 한국 물 기술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기술의 72시간 기적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독일의 거만함, 미국의 오만함, 일본의 형식주의가 실패한 곳에서 한국의 겸손함과 진정성이 기적을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기적을 만들고 있는 한국 기술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을 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한국의 기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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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